수상한 포스를 풍기며 홀로 사막을 걸어온 여자. 인적 없는 어느 마을에 도착하는데 난데없이 튀어나와 여자를 공격하는 탱크. 그리고 괴력으로 탱크들을 박살내는 여자. 이곳은 여자의 전투력 테스트를 위한 실험장, 그리고 여자의 정체는 에스퍼 사이보그 소네트입니다. 인간이었던 그녀를 사이보그로 개조한 것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빌런 조직 타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를 만든 메르케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초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마녀로 취급받고 부모에게조차 팔려졌던 그녀. 그녀는 결국 초능력이 폭발하며 사고를 치고 마는데 그런 그녀를 메르케스가 거두고 전투 사이보그로 재탄생시킨 것이었죠. 이제 능력 검증을 마친 소네트는 드디어 첫 임무를 부여받는데 行き先は日本、東京である人物に接近し調査してもらい、過去に RX606 というプロトタイプを作ったことがある。奴は優れたサイボーグではあったが、一つだけ欠陥を内包しておった。 과거 버드란 이름의 사이보그에게 똑같이 내렸었던 임무. 하지만 무언가의 이유로 버드는 타론을 배신하고 이번에 소네트를 다시 보내는 것이죠. 感情というサイボーグには不必要なものを捨てきれなかったのじゃ。 그렇게 소네트는 일본의 어느 여학생에게 잠재된 초능력을 끌어내는 임무를 받는데 그 타겟은 바로 오른쪽의 여학생이죠. 코마츠자키란 아직 자신에게 잠재된 초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여학생의 신분으로 란의 반으로 전학을 온 소네트. 그렇게 그녀들은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순간 란은 소네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느끼죠.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를 잃은 란. 동생인 와타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죽은 아버지의 친구인 키류가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있었죠. 여느 여고생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해 보이는 란. 소네트는 그런 그녀가 진짜 잠재 초능력자인지 확인하려 하고 여기에 란을 지키려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주시하는데 바로 타론을 배신한 사이보그죠. 버드. 두 사람은 공교롭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란을 주시하는데 소네트가 먼저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튀어나온 란의 초능력. 타론이 찾고 있는 초능력자가 그녀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란 역시 소네트가 초능력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제 소네트는 란의 각성을 위한 공격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데 또 한 번 덮치는 란의 위기. 그리고 그렇게 란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초능력을 각성하고 이제 소네트가 자신의 적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둘의 기싸움에 동생 와타루가 부상을 당하고 그녀들의 싸움을 대비하던 버드가 재빨리 대응합니다. 소네트와 같은 임무를 맡았지만 타론을 배신하고 잠적했던 반사이보그 버드. 버드는 학교의 불량배 출신으로 란을 좋아했으며 타론에 의해서 살해당한 뒤 인간성이 지워진 사이보그로 개조되고 란에게 다시 보내졌지만 란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난 버드는 타론을 배신하게 되고 그녀를 타론으로부터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론이 찾던 초능력자가 란임을 확인한 상황. 메레케스가 직접 등판하는데 타론이 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녀가 붉은 이빨이라는 최강의 초능력을 가진 고대 초인류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赤い牙の正体はいえ、そこまでは。まあええわ。 그때 반타론 테러범들이 일본에 나타난 메레케스를 노리기 시작하는데 소네트의 존재를 몰랐던 게 이들에겐 치명적이었죠.
소네트의 동기부여는 어린 시절 쌓인 사람에 대한 증오심. 하지만 그녀는 난생 처음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죠. 私のも食べて。ありがとう。これはどう？こっちもうまいぜ。この胸の高ぶりは何？ 난생 처음 받아본 배려에 감정 회로의 부하까지 일으켜버린 소네트. もしあの子の体を他人に見られたら。ソネット、みんなを部屋から出してくださらんか。わしはこの子の主治医じゃよ。おかしい。感情制御の回線に異常な電流が流れた跡がある。いかがですか？ソネット、 소네트의 정체를 목격한 보건교사는 메르케스의 명령에 의한 소네트의 초능력으로 은폐되므로 인간의 따뜻함을 잠시 느꼈던 소네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私はタロンのメンバーです。 그리고 이제 란을 차지하기 위한 타론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はい桐生ですが。 키류에게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란. 하지만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폐선, 함정이었죠. あれ。ようこそミスラン。わしは非常に君のパワーに興味を持つものでな。 메레케스가 란을 각성시키기 위해 준비한 건 시한폭탄. 하지만 초능력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란은 답답할 뿐이었죠. 本当に何も知らないのよ。この目で赤い牙とやらを何としても。 결국 다시 초능력이 발동되고 위기를 탈출한 란. 그녀에게 잠재된 초능력이 있음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키류는 란이 타론의 타겟이 된 이상 이젠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느끼고 란이 스스로 초능력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로 합니다. 本当に自分の意志でコントロールできるようになるのかしら。 그렇게 키류가 훈련을 위해 란을 데리고 찾아간 인물은 わしがおながらだ。この子か。 초능력 연구의 실력자인 초심리학자 오나가라 박사. 무언가의 이유로 손녀인 유미와 함께 산속에서 은둔한 채 살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때 気のせいかしら。誰かが私を見てるわ。 란은 유미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순간 느낍니다. 오나가라는 란의 초능력을 끌어내고 컨트롤시키는 작업에 돌입하고 그렇게 이곳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란은 이 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さて、片岡始めてくれ。ん？出おったか。ああ！これがこの子のパワーなのか。あ！力をコントロールするんだ。 하지만 컨트롤에 실패하고 폭주하려는 그때 ランさん、目を覚ますのよ。 란이 느꼈던 또 다른 존재의 텔레파시가 란을 진정시키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나가라가 끝내 숨기려 했던 딸이자 유미의 엄마. ダメ、来ないで。 바로 화상으로 얼굴을 잃은 텔레파시 능력자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자신의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초능력자. 결국 그녀의 초능력을 두려워한 남편은 그녀를 떠나갔으며 이에 정신이 붕괴된 유리는 스스로 불에 몸을 던졌던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오나가라가 손녀 유미와 함께 은둔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죠. 들이닥친 타론의 패거리들. 메레케스는 란과 키류를 제외하고 오나가라 일족들을 몰살시켜버리는데 인간의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된 소네트는 타론의 잔인함에 조금씩 회의를 느낍니다. 妨害する者、立ち向かう者は全て排除すべき敵じゃ。わかるな。 오나가라 일족을 몰살하고 돌아가는 메레케스. 하지만 그들도 몰랐던 한 사람이 남아있었죠. 바로 숨어있어서 화를 피한 오나가라의 딸 유리. 이제 홀로 남은 그녀는 은둔 생활을 끝내고 란을 구출하려는 버드 와타루와 함께하려 합니다. 한편 란이 끌려간 곳은 타론의 연구소. 이제 메레케스는 그녀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데 그건 바로 ある優秀な科学者の冷凍精子よ。あなたのクローンを作るの。 바로 복제를 통한 붉은 이빨 생산 프로젝트였죠. 二つはそれぞれこの二人の仮母体、岡野と袖木の体内に。そして最後の一つはラン、お前の子宮に戻すのよ。 란을 도와줘야 할 키류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 이곳을 탈출해야 하는 란은 대리모드를 자극하는 꾀를 내는데 私はただの女じゃないのよ。あなたたちは確実に狂い死にするわ。 있는 말 없는 말 되는 대로 갖다 붙이는데
움찔하는 대리모들 먹혔죠. 今朝の話本当のことなの？ラン、助けて。私怖い。モニター係は京子がうまくやってるわ。急いで。 초능력을 해금했지만 숨어서 이동하는 란. 목에 채워진 초능력 제어 장치 때문이죠. このリングさえ外せれば。ねえ、電源切れるかしら。配電室へ行けば叩き壊すのよ。すぐには直せないくらいに。分かったわ。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향해 달리는데 悦子、うまくいったようね。 실험실을 박살내는 란. 하지만 대리모 리츠코는 여기서 멈춥니다. これは岡野ではないか。何としても探し出せ。エレーターが止まっているの動けはずだ。 라는 중간에 합류한 또 다른 대리모인 소데키와 비밀 통로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출구가 없는 클론의 폐기장에 갇히고 다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버드 일행. 今よ、渡るくん。カメラはバードの方向いたわ。 버드가 감시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10メートル先にレーザー。そこよ。 유리는 텔레파시로 길 안내를. 와타루가 란을 구하기 위해 타론의 기지로 달립니다. 気をそらしちゃダメ。 하지만 그때 유리는 강력한 무언가가 버드를 향하고 있음을 감지하는데 さあどうした？撃てるもんなら撃ってみろ。くそ。 나타납니다. 바로 타론의 최종 병기 타란츄라. 미완의 타란츄라는 니편 내편 할 거 없이 전부 오롯이 쳐버리는데 그때 스스로 붕괴되는 타란츄라. 이미 제어실에 진입한 와타루의 활약이죠. 그리고 키류 역시 탈출에 성공하고 先生。よう、ラン。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납니다. 란을 제어하던 장치를 벗겨내고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문제는 이들을 향해 다가오는 가장 큰 위험 요소. 바로 메르케스의 긴급 호출을 받은 소네트죠. あなたには何の恨みもないわ。ラン、できることならあなたとは戦いたくない。今から恐ろしいことが起きようとしている。消えた。 키류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맞고 의식을 잃어버린 란. 이제 그녀의 내면에 봉인되어 있던 초능력의 정체가 깨어납니다. 바로 이거였죠. 붉은 이빨. 그 정체는 고대 초인류의 원념이었습니다. ついに見たぞ。古代超人類の血の力を。 그리고 이제 폭주하려는 붉은 이빨을 소네트가 상대하려 합니다. 파워가増幅していくぞ。もはや赤い牙ごときは恐るに。 유리의 일가족을 몰살시킨 소네트에 대한 란의 원망이 더해진 붉은 이빨의 힘. 하지만 그때 やめてラン。私の娘ユミの命を救ってくれたのもソネットなのよ。 그랬죠. 유리의 딸 유미는 살아있었으며 유미에게 쉴드를 쳐준 게 바로 소네트였던 것입니다. 버드는 소네트와 함께 땅의 균열 속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ソネット。 버려진 소네트를 거둔 이후 그녀를 딸처럼 여겼던 메레케스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그의 에스퍼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이 나는데 살아남았죠. RX606。体の動かなかった私を薄れゆく意識の中で確かに感じたわ。人工心臓は乱れもなく動いて、この人の意識を回復させてやれるのは私しかいない。 소네트는 자동차 배터리 점프하듯 버드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소네트 자신에게는 없던 인간의 온기를 버드에게서 느끼죠. ソネット。
動かないで。今ケーブルを外す。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하동굴을 벗어나는데 ねえ、名前教えてくれる？ 버드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소네트죠. 危ない！ ソレットソレットここから離れろ。いやよ、あなただけではとても。この人を死なせてはいけないわ。バード、姉さん。バード。 그들은 결국 살아남고 지상으로의 탈출에 성공하는데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다른 두 사람. 소네트는 버드가 자신을 선택해주길 바랬지만 さようならソレット。 버드는 자신을 기다리는 란을 선택하고 그녀 역시 쓸쓸하게 돌아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작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오래전부터 편집한다 하다가 이제야 소개해드리네요. 지금까지 시바타 마사히로의 SF 만화 늑대소녀란의 일부 에피소드를 애니화한 작품 붉은 이빨 블루소네트의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